안녕하세요, 가족입니다. 여행 20일차이고 이곳은 베를린입니다. 아침 출발할 때부터 1시간 넘게 연착하더니 베를린에 5시 넘어 도착했습니다. 전에는 연착을 해도 30분, 40분 정도 했는데 이번 여행은 몇 시간 연착은 기본이고 기차도 취소되고 그동안 못 해본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네요. 밀라노 기차역이 주는 웅장함과 다르게 이곳 베를린역은 규모도 엄청나고 지하부터 지상 5계층에 기차와 지하철이 정차합니다. 정말 규모가 엄청납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바로 나왔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다리는 몰트케 다리고요. 이 다리 이름은 프로이센 육군 원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독일 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군사적 업적을 상징하기 위해 승리의 여신 니케와 그리핀, 사자머리 등 석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2차 세계대전 말기 베를린 전투의 핵심 격전지였으며 다리 곳곳을 살펴보면 총알 자국이나 복구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루가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독일 총리가 있는 연방총리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수반의 집무실이고 흰색 콘크리트와 거대한 유리창 때문에 베를린 시민들은 연방 세탁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베를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빌헬름 2세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입구를 본떠 만들었는데 문 꼭대기에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가 4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쿼드리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이 나뉘어졌을 때 베를린 장벽 바로 앞에 위치하여 분단의 아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파리조 광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일단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원래 1시 30분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 먹고 왔더니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저도 호텔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볼 거 없는 야경도 한번 찍어주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행 21일차 아침입니다.
베를린 중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박물관 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바빌로니아 유물인 이슈타르의 문을 보려고 했는데 박물관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휴관인 상태입니다. 27년 봄에 일부 개관한다고 하지만 이슈타르의 문은 2037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런 공사는 더 길어질 게 뻔해서 2040년 이후가 될 듯합니다.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생은 힘들 듯합니다. 지하철을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홈볼트 대학교이고 이곳이 현대 대학의 모델을 정립한 곳으로 이곳의 졸업생은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막스 플랑크, 헤겔, 쇼펜하우어, 마르크스, 그림 형제 등이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지금 보는 건물은 맞은편 베벨 광장에 있는 홈볼트 대학교 법학대학 건물입니다. 원래 왕립 도서관이었고 베를린 시민들은 외관 디자인 때문에 코모테라고 불렀는데 서랍장이란 뜻입니다. 성 헤드비히 대성당입니다. 18세기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로마 판테온을 보고 영감을 얻어 지으라고 했는데 베를린에 세워진 최초의 카톨릭 성당입니다. 베를린 대성당입니다. 박물관 섬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및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건물인데 1894년에 착공하여 1905년에 완공이 되었고 2차 대전 때 크게 파손되었다가 1993년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베를린 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를린 신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이곳은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콜로네이드입니다.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인데 산책로이자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은 한국식으로 하면 3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은 멀리서 찍을 수 있습니다. 오직 네페르티티 흉상을 보기에 온 곳이지만 이 건물이 더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차 세계대전 때 절반 이상이 파괴되고 동독 시절에는 복원되지 못한 채 폐허 상태로 있었는데 독일 통일 이후 11년간 복원 끝에 2009년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이때 복원 방식을 폭격으로 무너진 벽면의 총탄 자국, 불에 탄 기둥, 훼손된 벽화 등을 그대로 노출하고 새로 채워넣은 부분은 매끄러운 콘크리트나 현대적 소재를 사용해 과거와 현대를 명확하게 대비시켜 건물이 그냥 공간이 아닌 기억의 흔적을 보존한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흥전 국립중앙박물관장님이 문화재 청장으로 계실 때였나? 과거와 달리 요즘 문화재 복원할 때는 복원한 곳을 알 수 있게 그냥 놔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현대에 복원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웠던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살짝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베를린 구박물관을 갈까 다른 곳을 갈까 고민하다가 구박물관 관람하면 오후 4시 넘을 듯하고 그래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이곳은 약 1km 정도의 야외 갤러리죠. 1990년에 전 세계 21개국 118명의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리면서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천천히 걸으면서 작품을 보다 보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작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형제의 키스는 오버바움 다리 쪽에 있고 작품의 정식 명칭은 형제의 키스가 아니라 주여 이 치명적인 사랑에서 살아남게 하소서입니다. 제목이 길고 종교적이다 보니 직관적으로 형제의 키스라는 애칭이 생겼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원 제목보다 더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곳이 바로 형제의 키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작품은 2000년에 다시 그려졌는데 사람들이 낙서를 하도 많이 하기도 했고 콘크리트 조각을 기념으로 가져가 벽면을 파내는 바람에 원작의 훼손이 심해 원작자를 초빙해 다시 그려졌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오버바움 다리가 굉장히 멋진데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못 봤던 홀로코스트 추모비에 왔습니다. 공식 명칭은 살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입니다. 작가는 이 비석들 사이를 걸으며 고립감, 불안함, 방향감각 상실을 느끼게 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공포와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의도하기 위해 2711개의 콘크리트 비석을 격자 모양으로 세우고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안으로 걸어갈수록 비석이 사람의 키보다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파리저 광장을 느껴보고 싶어서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왔는데 드럼 공연 같은 걸 하네요. 광장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한 구석에서 한참 동안 여유를 만끽해봅니다. 유럽의 주말 광장에 나가보면 꼭 계시는 비눗방울 아저씨도 계시고 공원 구석에 앉아 깡생수를 들이키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끝!